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정책 전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2025년 2차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의 규모가 무려 30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특히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조 5천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 확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8조 원이 추가되어 총 29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0-15%의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장을 보실 때 상당한 전략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5대 분야 할인 쿠폰입니다. 총 780만 장이 발행되는데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숙박 쿠폰부터 보면 1박당 2-3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1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요양차 온천이나 휴양지를 방문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에요. 영화 쿠폰은 편당 6,000원 할인으로 450만 장이 발행됩니다. 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요즘 영화표 가격이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6,000원 할인이면 상당한 혜택이죠. 어르신들께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실 때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 전시 쿠폰은 회당 1만 원 할인으로 50만 장이 발행됩니다.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클래식 음악회나 국악 공연, 미술 전시회 등을 관람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포츠 시설 쿠폰인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70만 장이 발행되는데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술관 전시 쿠폰은 회당 3,000원 할인으로 160만 장이 발행됩니다. 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3만 명이 확대되어 10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식사 준비, 청소, 개인 위생 관리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인데 이번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해서 가족 전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긴급복지 지원도 33만 1000건에서 35만 8천 건으로 확대되어 229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어르신들께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건강한 어르신들 중에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추경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직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구직급여 대상이 161만 1천 명에서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확대되어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30만 5천 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니어 특화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되는데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교육과 취업 연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상담, 교육, 돌봄 등의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특징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강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총 예산은 13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지급 방식도 다양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급 대상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며칠 전부터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전 국민에게 다 줄 거냐 아니면 취약 계층에게만 주는 선별 지급을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차별 아닌 차별이라는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바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전 국민 모두 15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게는 30만 원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씩을 각각 선별로 지급을 하고요. 또 추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을 1차와 2차를 따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총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마지막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 원만 받을 수 있게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사용 기간은 4개월 제한을 두고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전국 84개 시군 411만 명이 해당되는데 농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 농촌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라면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한 달 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방식입니다. 민생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소비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소비 쿠폰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소비 쿠폰이 외식 몇 번 하면 얼마 할인 이런 게 소비 쿠폰이었지만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민생지원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할 건지 직원이 물어보거나 또는 민생지원금이 먼저 결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주로 시장이나 골목 상권처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예전에 재난지원금 사용할 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 안 그래도 과자며 계란이며 특히 라면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이번 민생지원금으로 단기간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시면 보통 5-10%의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더 많은 전략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장을 자주 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급 시기입니다. 민생지원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이고요. 6월 23일에 국회에 제출한 다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급 시기를 빠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안으로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회 심의 통과 후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가 갈 거예요. 그 다음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관련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라 국회에 넘어간 이후에 예산 변동이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야가 모두 원활하게 합의한 내용이라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만약 바뀐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 쿠폰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인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둘째, 돌봄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셋째, 문화생활 지원 쿠폰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영화, 공연, 전시회 등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되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넷째, 인구 소멸 지역 추가 지원은 농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예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지역의 어르신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기존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던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할인 쿠폰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소득 기준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사기 피해를 조심하셔야 해요. 정부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29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와 각종 할인 쿠폰들이 모두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동네 상점에서 장을 보시고 지역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고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그 돈이 모두 지역 경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지역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어르신들이 주요 고객층인데 지역화폐 사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시장 상인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5년 2차 추경 예산안 어떠셨나요? 30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모든 국민, 특히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투입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는 것이에요. 민생회복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각종 할인 쿠폰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스포츠 시설 쿠폰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도 하시고 문화생활 쿠폰으로 삶의 질도 높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동네 상권도 살리면서 더 많은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혜택별 신청 방법과 활용 팁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